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12년 특례 전형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3년 특례 의학 계열의 핵심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3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는 의대들이 많죠. 또 3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는 약대들이 많잖아요. 그 대학들, 과연 내가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게 적절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의 정도는 어느 대학으로 원서를 쓰는 게 적절할까? 또 각 대학들마다의 특징은 무엇인가? 요걸 좀 비교 평가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더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비교 평가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직 대학 결정 못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를 해서 대학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또 10년 현재 10학년이거나 11학년 또는 뭐 9학년인 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질 때 어떤 병원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먼저 3년 특례 전형의 의대의 전형의 방식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상위권 대학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다.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가 아주대학교 인하트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화학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가 대구 카톨릭대학교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영어 성적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건양대학교, 또 충북대학교 수의학과 그런 학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이다. 그럼 서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거겠죠. 학교 GPA 성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 증빙 서류. 학교에서 수상 경력,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리더십 활동 또는 학술 활동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준학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IB 디플로마나 또는 뭐 ACT나 SAT나 AP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공인어학 성적 결합시키게 되면 TOEFL, IELTS, TEPS 또는 뭐 JLPT, HSK 이런 것들, 델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다 서류 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례 전형이 사실은 뭐 국내 대학 입시보다 특례가 꼭 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특례가 좀 쉽다. 국내에서 대학 가는 것보다 특례가 훨씬 쉬워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들은 제가 볼 때는 서류 면접, 지필고사 면접에서 면접의 대학들 또는 지필고사의 약간의 중하위권에 있는 대학들은 국내 대학보다 조금 더 쉽게 대학을 가는 경향들이 있지만, 지필고사의 상위권 대학이거나 서류평가의 상위권 대학들은 사실은 국내 대학 못지않게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특례와 다르게 3년 특례는 모집 인원이 제시가 되어지죠. 12년 특례는 물론 정원 외 선발이긴 하지만 사실상 3년 특례의 모집 인원보다 한두 명 정도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선발 인원을 봤더니 연세대학교 2명, 카톨릭 3명, 성균관대학교 2명, 고려대학교 1명이고요. 전형의 방법은 동일하게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의 방식이 좀 달라요. 연세대학교는 서류 제출이 온라인 업로드입니다. 온라인 업로드. 서류 제출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죠. 온라인 업로드, 그 다음에 방문 접수, 그 다음에 우편 접수. 특히 방문이나 우편 접수인 경우들은 마지막 제출 시간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모집 요강에 보면 내가 만약에 우편으로 접수할 때 이 등기 우편이 며칠 날 몇 시까지 도착을 해야만 인정을 받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카톨릭대학교는 우편 방문, 성균관대학교는 온라인 업로드, 고려대학교 온라인 업로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면접의 유형을 보면 연세대학교는 현장 녹화 면접입니다. 예전에는 동영상 업로드 면접이었지만 현장 녹화 면접이기 때문에 현장 녹화 면접이 현장 대면 면접보다 좀 더 어렵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직접 대학에 가서 빈 강의실에 들어가서 태블릿 PC를 켜고 화면에 뜬 시험 문제를 직접 보고 난 다음에 화면에다가 말을 하게 되고, 그럼 그 녹화된 내용들을 나중에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직접 시험지를 보거나 교수님을 마주하고 하는 면접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카톨릭대학교는 서류 면접,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는 면접이 인적성 면접인데요. 인적성 면접. 성균관대학교는 인적성 면접이고, 고려대학교는 재심원 기관의 면접이고요. 졸업연도의 제한은 모든 대학이 졸업연도의 제한은 주고 있지 않아요. 다 폐지가 됐고요.
졸업연도가 폐지가 됐다 해서 아무나 막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서류 플러스 면접,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을 인정받으면서 의과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이거나 졸업했거나 최소한 졸업연도가 2년이 넘지 않은 기간이어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3년, 4년, 5년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을 100% 인정받기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까 봤던 것처럼 아주대 인하대, 대구 카톨릭대학교처럼 지필고사가 들어가는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동국대학교 와이즈처럼 수능체조가 들어가는 전형들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활동증빙서를 보면 연세대학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취득한 서류만을, 카톨릭대학교는 그냥 제출할 수 있어요. 해당자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기간은 없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 고려대학교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고, 활동증빙서를 봤더니 연세대학교는 표준학력지표와 어학성적의 5개 항목,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의 6개 항목의 글자수는 50자, 봉사활동의 6개 항목의 글자수 30자를 요구하고 있고요. 카톨릭 때는 15개 항목이 되어져 있고 항목에 대한 글자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글자수를 20에서 30자 정도로 간략하게 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성균관대학교는 어학능력의 5개 항목, 표준항목의 5개 항목, 기타 활동의 5개 항목이고 기타 활동에는 글자수 50자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10개 항목이며 글자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 경우는 보통 20에서 30자. 보통 이 글을 쓰게 되어질 때 대학들이 활동증빙 서류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을 허용해요. 하지만 그 내용이 자기소개서 형태이거나 개인적 감상평이거나 이런 경우들은 배제하기 때문에 가급적 글자수를 20에서 30자 정도로 쓰시면 되고, 이처럼 50자 정도로 글자수를 요구하는 학교들은 그 50자 내에서 글을 쓰면 되고 글자수를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표준학력평가는 연세대학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 고려대학교 고등학교 입학 이후, 카톨릭대학교는 그냥 제출할 수 있다 되어져 있고요. 공인 영어 성적은 필수로 하든 필수로 하지 않든 간에 어찌됐든 다 제출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공인어학 성적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대를 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토픽 성적,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이잖아요. 토픽은 12년 특례에서는 중요하지만 3년 특례에서 사실 토픽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공인어학 성적이죠. 공인어학 성적이라고 한다면 토플 성적 또는 토익 성적, IELTS 성적, 탭스 성적인데 이 4개의 공인어학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거나 모든 대학에서 반영하는 게 바로 토플 IBT 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중앙대, 가천대, 연세대, 미래, 한림대 보겠습니다. 특히 한림대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는 대학이죠.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 2명, 가천대 1명, 연세대 2명, 한림대학교 1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다 모든 대학의 공통점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의 전형을 봅니다. 한림대학교는 방문 우편 접수고 면접은 MMI 형식의 면접이에요. 그 다음에 활동 증빙서류는 제출할 수 있고 증빙 목록표 10개,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의 10개, 글자수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대학의 양식을 보면은 특히 활동 내용의 칸이 매우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수를 최대한 100자 정도까지도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표준학력지표는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어학 성적은 해당자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 미래는 활동증빙서류를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취득한 것만을 하고 있고, 중앙대, 가천대, 연세대, 미래의 항목은 다 10개 항목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개 항목이라고 한다면 보통 10개 중에서 한 5개, 4개 정도가 표준학력지표 들어가겠죠. 뭐 IB 학교면 IB, 아니면 SAT, 또는 SAT 빠지고 나면 AP, 또는 거기다가 뭐 공인어학 성적을 들어가면 토플이나 토익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6개 가지고 쓰는 게 첫 번째는 수상경력, 그 다음에 교내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 그 다음에 교내 동아리 관련 활동, 그 다음에 봉사활동, 그 다음에 리더십 활동, 그러고 난 다음에 예체능기 활동, 이렇게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항목이 10개 하나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예술이나 체육과 관련된 활동들은 배제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순천향대, 을지대, 건국대, 글로컬, 건양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학교가 모집인원은 4명으로 제일 많지만 그 모집인원은 4명이 최대 모집인원이에요. 최대 모집인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모집인원은 한 2명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접수 방법은 우편 방문, 서류 면접, 그 다음에 전형의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편 방문이 아니라 서류 면접 방식을 진행하고 있고요. 순천향대 좀 잘못됐는데 서류 제출의 방법은 우편 방문 접수입니다. 그 다음에 을지대도 우편 방문, 건양대도 우편 방문, 건국대 글로컬도 우편 방문이기 때문에 서류 제출 방법은 동일하고 면접의 유형은 대부분 다 인적성 면접이고 건양대학교는 인성 플러스 지성,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MMI 형식의 면접인데 뭐 면접의 이름, 면접의 형태는 좀 다 달라도 공통적인 거는 첫 번째는 지성 면접, 생명과학에 기반을 둔 생명과학 화학의 지성 면접, 두 번째 제출 서류 기반의 의학적 인성과 지성을 평가하는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교는 건양대학교만 제출하지 않아요. 건양대학교 제출하지 않고 순천향대, 을지대, 건국대학교는 제출을 하고 있고요. 을지대학교는 항목수가 5개,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10개 항목이면 건빌 글자 수가 200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길죠.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는 10개 항목이면 글자 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을지대학교는 토플 공인화학 성적을 요구하게 되는데 토플 IBT 성적의 최저 기준이 100점. 100점을 맞으면 붙는다는 뜻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토플 IBT 100점 이상은 되셔야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건양대학교는 공인화학 성적에서 토플은 98점, 토익은 850점, 탭스는 336점 정도의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건양대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영어와 그 다음에 면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대비나 활동 증빙 서류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게 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영어와 면접 전형을 통해서 합격을 노릴 수 있는 대학교가 건양대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학들이 이렇게 이제 전형 방식을 두는 이유들은 핵심은 이거죠. 많은 학생들을 원서 지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써야만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제한이나 제약들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원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건양대학교가 활동증빙서류나 표준학력 지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활동증빙서류나 표준학력 지표가 의미가 없어서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 활동지표가 우수한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이 대부분 다 원서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애들을 받겠는 거냐면 활동지표의 우수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면접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카톨릭 관동대, 동국대학교, YG,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보시면 대학들마다 전형의 방법이 여기 가면 다 다르죠. 아주대, 인하대학교 같은 데는 지필고사와 면접을 실시하고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서류 면접이고 동국대학교는 서류 면접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의 과탐 한 과목 반영이면 2023학년도 전년도 참사람 전형 같은 경우 보면 이 정도 했을 때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한 35% 정도 나오니까 국내 고등학교 학생이 3년 특례 학생이라고 한다면 사실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1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 수능 최저 충족할 거예요. 수능 최저의 충족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YG는 보시는 것처럼 공인영어 성적도 요구하고 있지 않고 표준학력 지표도 요구하고 있지 않고 활동 증빙 서류도 요구하고 있잖아요. 오로지 요구하는 거는 수능 최저를 요구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공인화학 성적을 필수 제출합니다. 그래서 공인화학 성적은 토플이나 탭스 중에 하나를 요구하고 있고 활동 증빙 서류의 목록이 상당히 길어요. 20개. 그렇죠? 그리고 글자 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취득한 것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인하대 아주대학교는 공통적인 특징이 지필고사 면접. 지필고사는 수학과 영어 플러스 면접인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추천서를 요구한다는 점. 아주대학교는 활동 증빙 서류로 15개 항목을 요구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을지대보다 아주대학교가 더 복잡하죠. 지필고사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지만 추천서도 요구하게 되고 활동 증빙 서류도 요구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을지대, 아주대와 인하대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구 카톨릭대, 고려대, 세종, 그 다음에 덕성여대,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
고려대 세종과 덕성여대는 약대고요. 충북대학교는 수의학과, 그 다음에 대구카톨릭대학교는 의예과입니다. 대구카톨릭대학교 의예과의 선발 인원은 2명인데 이 2명이 3년 특례 전형과 12년 특례 전형의 합친 인원이에요. 합친 인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3년에서 1명, 12년 특례에서 1명 정도 선발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 지필, 면접고사이고요. 영어는 토익, 탭스, 토플입니다. 이 중에서 토익 성적은 국내 취득한 토익 성적은 반영하지 있지 않고, 자, 표준학력 지표와 활동 증빙 서류는 미제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구카톨릭대학교는 영어 공인화학 성적, 그 다음에 생명과학, 화학, 지필고사 성적, 그리고 면접이라고 한다면 인성과 종합평가를 통해서 선발한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고려대학교 세종은 약대는 보시는 것처럼 12년 특례에는 고려대학교 약대가 자기소개서를 요구해요. 그렇죠. 12년 특례에서는. 3년 특례에서는 자소서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이면서 활동 증빙 서류는 10개 항목을 간단히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성여대 관심 있죠. 덕성여대 약대가 올해 처음으로 선발하는데 모집 인원이 꽤 많아요. 5명인데 서류평가 100% 방법이고 서류 제출은 방문과 우편이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는 5개 항목, 글자 수가 100자, 꽤 길죠. 100자니까. 100자이고 표준학력 지표는 선택사항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충북대학교 수의학과는 영어 플러스 면접이면 영어는 탭스는 345점, 토플, IBT는 10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면접에서는 기초소양 플러스 전공 적성, 당연히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클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와 표준학력 지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년 특례 전형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건 3년 특례 전형의 의대, 약대, 수의대, 이렇게 해서 대학들마다의 핵심적인 사항 7, 8가지 정도를 비교평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자, 의학계열의 면접 일정입니다. 의대 면접이 가장 빠른 학교는 12년 특례 경희대, 한의대가 7월 15일로 빠르고, 3년 특례에서 가장 빠른 학교는 8월 1일과 8월 2일에 실시하는 가천대학교 의예과, 가장 빠른 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일 늦은 대학은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 YG가 12월 2일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빠릅니다. 자, 하이프리비에서는 의학계열의 면접 수업을 예약 접수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2가지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첫 번째는 이렇게 그룹 수업, 파이널 면접 특강이 진행이 되고요. 파이널 면접 특강은 월, 수, 금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씩 총 11회로 구성하고 한 번의 인원은 5에서 6명 정도로 반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약 접수 못하신 분들은 예약 접수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8월 1일부터 시험 직전까지는 학생 1대1 맞춤, 지원대학, 학과, 면접 출정의 경향이 맡은 실전 파이널 면접이 진행돼요. 요거는 1대1 수업이에요. 1대1. 앞에서는 그룹으로 진행하고 요거는 뒤에서는 1대1 수업으로 본인이 필요하는 수업만큼 또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면접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지금 예약 접수를 받는 거는 파이널 특강만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할 거고요. 자, 직전에 진행하는 8월 달부터 진행하는 면접 수업을 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7월 원서 접수 이후에 접수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은 3년 특례 전형의 의학과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나열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아마 그거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 핵심적인 내용들을 체크하실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각 대학들의 원서 접수 방법, 두 번째 각 대학들의 서류 접수 방법, 또 서류 접수에서 우편 접수를 하게 되어진다면 우편 접수 마감 시한이 언제인지를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타 활동 증빙서류 작성법, 이거고 기타 활동 증빙서류 작성법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3년 특례 전형에서 서류 전형에서 기타 활동 증빙서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나열해서 적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활동과 본인의 학업적 우수성이 잘 드러나고 그러면서 학과적 적합성이 강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군다나 올해는 자기소개서가 페이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기타 활동 증빙 서류의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